단열 공사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정말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불로 실제로 태워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불에 쉽게 지금 녹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거의 그냥 불에 붙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듀인 에듀인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밖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처럼 프로젝트 리뷰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89년도에 지어진 35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당시의 건축법 기준에 맞춰서 시공된 상태라 지금의 신축 아파트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는 바로 단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단열재가 개발이 되고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는 좋은 성능의 단열재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매년 강화가 되면서 단열의 기준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단열 성능이 뛰어난 반면에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현행 단열 기준으로 보면 단열이 매우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여름과 겨울만 있을 정도로 날씨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엄청 푹푹 찌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단열 공사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열 공사는 잘못 시공하면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든지 결로와 곰팡이와 같이 생활해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정말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시공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철거가 완료되고 이제 공사가 막 진행 중인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벽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마감재가 모두 다 철거가 된 상태라 콘크리트 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면은 외기와 면하고 있는 벽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기에 단열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단열재는 이 벽면이 외기와 면하고 있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글라스울이라는 소재의 단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열이 아주 많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추위가 그대로 전해지고 여름철에는 벽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 불편함들을 분명히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할 때 확인을 했었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이 단열이 부족하다는 걸 직접 느끼셨는지 벽 위에 막 추가로 이보드를 덧대어서 단열을 보강하려고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단열을 보완을 하면 공간만 계속해서 좁아지고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열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할 단열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이 될지 그리고 단열 시공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열재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단열재가 인테리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 아이소 핑크입니다. 이 단열재는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시공도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자재입니다. 사실 아이소 핑크를 많이 사용해 온 이유는 단열 성능도 가등급에 해당이 돼서 열 전도율도 나쁘지 않고 습기와 곰팡이에도 강한 편이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거의 기본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단열재입니다. 하지만 이 단열재도 분명한 단점이 존재는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불이 붙기 쉬울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정성이 좀 낮은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단열 성능을 높이려면 단열재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져야 하는데 사실 구축 아파트에서 벽 두께를 무작정 늘리면서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할 때 벽 두께를 두껍게 잡으면 실내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최근 집값 평당 단가도 워낙 높다 보니 사실 이런 작은 면적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성능은 높이면서도 벽 두께는 얇게 유지할 수 있는 단열재가 이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이소핑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우리가 건물 준공을 받으려면 단열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하는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최신 단열재를 대량으로 도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구축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장은 이 시장 자체도 작고 단열재 수요가 신축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단열재가 공급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소핑크가 무조건 나쁜 단열재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단열의 기준을 충족할 만큼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 방식만 잘 맞춰서 시공한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단열재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얇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열재는 바로 저는 PF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PF보드는 기존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은 뛰어나기 때문에 단열재의 두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리모델링 시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화재 안전성인데요. PF보드는 준불연 등급을 받아서 화재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샘플을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불로 실제로 태워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아이소핑크를 한번 태워볼 예정입니다. 이게 그냥 불에 쉽게 지금 녹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거의 그냥 불에 붙어버립니다. 오우 냄새. 오우. 이 PF보드는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면이 사용하는 이 면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태워보고 측면도 한번 같이 태워볼게요. 이쪽 면은 확실히 불에 진짜 정말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사용하는 이 안쪽에 있는 자재 요것도 한번 태워볼게요. 이게 불에 붙기는 하지만 바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이소핑크는 불이 계속 붙어서 이런 유독가스들을 계속 내뿜으면서 검은 연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을릴 수는 있지만 불이 바로 꺼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쓰이는 자재이다 보니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PF보드는 친환경 건축 자재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르말데히드나 휘발성 유해 물질 방출이 적고 친환경적인 설계가 적용된 단열재인데요. 그래서 요즘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 PF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현장이다라고 했던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이 단열재를 선택을 해서 실제로 시공이 되었는데요. 즉 PF보드는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높은 단열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벽 두께를 줄일 수 있고 화재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아이소핑크 단열재 대신에 더 좋은 성능을 가진 PF보드가 점점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 좋은 거 다 알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아이소핑크와 비교를 하면 PF보드는 가격이 약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2배니까 뭔가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평대 구축 아파트에서 단열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열이 필요한 주요 공간은 거실 확장부이나 외벽을 접하고 있는 면인데요. 이렇게 단열 공사를 한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 아이소핑크를 사용하면 단열재 비용으로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PF보드를 사용하면 대략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물론 50만 원도 정말 큰 돈이지만 요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거의 평당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집 전체에 단열재 자재 하나 바꾸는데 50만 원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무조건 PF보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단열재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런 자재이지만 한 번 시공하면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열 공사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열을 제대로 해두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고 사실 결로와 곰팡이 걱정 없이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열재를 선택할 때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까지 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단열재 시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단열재가 어떻게 시공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단열 공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열재 부착하기 전에 여기 이제 바탕면들 이게 안 좋았던 것들 다 이제 먼저 뜯어내고 이제 단열재를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열재는 한 장으로 끝내도 되지만 한 장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차로 시공했을 때가 좀 더 기밀성 있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재는 총 2장을 사용해서 교차 시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폼을 골고루 싸주고 이렇게 물을 꼭 뿌려줘야 돼요. 물을 뿌려줘야 이 폼들이 부풀어 오를 때 훨씬 더 잘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물을 얼마나 뿌려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막 흥건하게 엄청 적시는 것처럼 뿌리면 안 되고 그냥 겉면이 약간 촉촉해질 정도로만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뒷면에 쓰이는 이 폼을 접착용 폼으로 쌓아야 할지 단열 폼으로 쌓아야 할지 진짜 좀 논란이 되지 않나 약간 싶은데 저는 사실 접착용 폼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폼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사실 단열 성능은 비슷하고 접착이 되냐 안 되냐의 약간 차이라고 하는데요. 접착용을 쓰던 뭐 단열 폼을 쓰던 좋은 단열재를 쓰고 기밀하게 시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단열재를 붙이고 있는 중인데요. 좀 기밀성 있게 시공하기 위해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일부분을 우리가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쪽도 보면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폼건에 딱 주둥이 사이즈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요 공간을 확보해서 다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열재를 붙일 때 손으로 뭐 눌러서 약간 이렇게 계속 붙일 수 있는데 이 폼이 계속 조금씩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고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하스너를 이용해서 다 박아줄 거예요. 사실 뭐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벽면에 밀착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스너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천장까지 단열재를 꼼꼼하게 좀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간혹 이제 어떤 집 보면 이 천장이 쳐 있어가지고 이 천장 밑으로만 단열하고 천장 안쪽은 단열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열하는 공간은 천장도 일부분 다 걷어내서 이렇게 천장 위에까지 꼼꼼하게 올려줘야지 이 단열재 성능을 100%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열재 다 시공하고 안쪽에다가 이제 폼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틈 벌려놓은 게 이렇게 폼을 잘 쏘기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스너 뚫어놓은데도 이렇게 안쪽에 폼으로 다시 꽉꽉 다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단열재가 1000에 2000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고 덮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단열재를 반으로 켜가지고 첫 장을 스타트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음매 부분이 가운데 쪽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 시공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단열재 시공의 중요성과 올바른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단열재는 한 번 시공하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초기에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결로가 생기고 난방비가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공사를 계획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시공 방법이 올바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할 때 업체를 선택할 때에도 신경 쓰이는 부분들 정말 많으시죠.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뭐 공사 면허가 있는지, 하자 보증을 해주는지 막 꼼꼼히 많이들 따져보시는데요. 정작 중요한 단열재는 제대로 확인은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는 단열재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꼭 단열재의 종류와 시공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